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당장 보셔야 하는 3가지 소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결론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3가지 중요한 부동산 관련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개최가 됐어요. 자, 이 자리에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중요한 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오늘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이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 하반기 첫 가계부채 통계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계부채가 지금 통화정책, 기준금리 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발표가 됐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DH 자의개포 무순위 청약,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오늘 무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와 관련된 정보 좀 오늘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 포함된 자료들은요, 모두 쇼킹 부동산 자료실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추가하시면은요, 저희가 올린 자료 영상보다 먼저 올라가거든요. 바로바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2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오늘 개최가 됐는데 여기서 발표된 내용을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1차 사전 청약 4,333호에 대한 청약 접수가 금일 17시에 마감이 됩니다. 자, 이 마감된 이후에 아마 제가 볼 때 한 8시, 9시 정도면 공개가 되지 않을까 경쟁률이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는데 경쟁률 굉장히 높을 겁니다. 특히 공공분양 일반 공급은요, 아무래도 공급수가 워낙 턱없이 적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8월 3일 마감된 특별공급부는 2010호, 자, 15.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 호응에 발맞추기 위해 금년 사전 청약 물량을 3만 호에서 3만 2천 호로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2천 호가 더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게 그전에도 공개가 됐었던 정보인데 어느 시점에 공급이 되는지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 부분도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자, 2차, 4차 사전 청약 물량이 변경됐습니다. 10월에 공급되는 9,100호, 그리고 12월에 공급되는 4차 12,700호에서요. 각각 10,000호 그리고 14,000호로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다는 거죠. 특히 4차 공급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300호가 추가로 되네? 무려 14,000호에 일반 공급이 된다는 거죠. 이거 저희가 굉장히 강추드립니다. 위치도 좋은 지역에서 많이 공급되고요. 물량도 많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꼭 노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태릉CC 과천청사 대체부지 확정 방안도 8월 중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작년 8.4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에요. 태릉CC 1만호 공급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과천청사 일대 4천호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이중 과천 정부청사 일대 계획은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고 대체부지에 4,300호가 공급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과천 지역 같은 경우는 과천지구, 과천 신도시 공급 계획이 있었어요. 7,000호 규모로. 자, 그런데 여기가 자족용지라고 불리는 지식산업센터 용지가 굉장히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과할 정도로 많이 배정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일부 주택으로 대체하는 지자체의 제한사항이 있었고 그것을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이 과천지구의 규모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천지역 이사가는 거에 대한 장점은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좀 제작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시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태릉CC 건은 이제 언론들이 많이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왜 노원구 주민도 반대하고 노원구청장 그리고 서울시장도 반대를 하고 있다.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와 관련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한대로 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원한대로는 무엇이냐? 그냥 태릉CC 골프장에다가 1만호 주택 공급을 계획하는데, 야, 그러면 지자체에서 아무 이유 없이 반대할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야, 태릉CC는 녹지다. 이 녹지를 주택으로 공급하게 되면 노원구 주민들의 녹지 확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야,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태릉CC의 녹지 비율을 좀 늘리는 방안으로 좀 국토부에서 변경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규모는 줄이고 녹지를 늘리는 방안으로 지자체와 합의 후에 8월 중에 발표를 한다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릉CC 거는요, 바로 착공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서두르면은 서울 지역의 공급 물량 증가에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중요한 것은 이 태릉CC에 임대주택 넣겠다고, 소형주택 넣겠다고,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이런 거 안 넣고 그냥 중산층이 원하는 분양주택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크기도 넉넉하게 해요.
자, 또한 민영주택 사전청약 확대 방안도 8월 중에 확정 발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8월 중에 공급대책 관련돼서 발표될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이 민영주택이 사전청약으로 나오게 된다면요, 내년에 사전청약 물량이 3만 호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물량이 적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 3기 신도시의 민간 분양 물량 은요, 공공 분양의 2배에서 2.5배 수준이에요. 그럼 여기서 일부분만 나온다 그래도 공공 분양 사전 청약보다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사전 청약 확대한다고 뒤로 밀어서 공급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대선 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전에 한꺼번에 쏟아 부어야 무주택자들의 아무래도 반발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사전 청약 물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8월 중에 확정 발표가 나오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8월에 신규 택지 추가 발표 있는 거 아시죠? 2사 공급 대책에서 공공택지 인천 경기 지역에 18만원 공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명 시흥지구 7만원 공급 계획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나머지 11만원 언제 발표되냐? 이번 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4월 달에 발표가 됐었어야 되는데 투기 의혹 조사 때문에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그게 막바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가 영상에서 유력 후보지를 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과거 김영미 국토부 장관 시절에는 이제 공공택지 신규 지정할 때 좀 의외 장소에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좀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유력 후보지를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7월 가계부채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달 가계부채가 9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7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래요.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6.1조 원 증가했고요. 기타 대출이 3.6조 원 급증을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금리 변화가 예상되는 8월 금통위를 앞두고 나온 중요한 통계라는 거예요. 자, 7월 금통위 이후에 이준환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월 금통위부터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을 논의하겠다. 그래서 소수 의견이 나오고 8월 달에 금리 인상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다? 차입에 의한 자산 투자가 이어져서 거시 건전성 규제가 한계가 되더라. 장기적으로 저금리를 믿다 보니까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부채 억제책을 꺼내도 사람들이 위험 자산을 계속해서 부채를 끌어다가 투자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8월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8월 26일 있습니다. 한 보름 정도 남았죠. 자,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런 식의 언급이 나왔냐? 6월에,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안 되겠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금융 불균형 방지 차원에서 이 금리 인상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은요,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세였는데 금융 불균형 가계부채 증가세가 하반기까지 확대되는 통계가 나왔다는 거죠. 이것으로 8월 금리 인상이 더욱더 유력해졌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DH 자의개포 무순위 청약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거 지금 서울에 거주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뜨거운 이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DH 자의개포 접수일이 딱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서는 청약이 한 30분 정도 남았을 시기예요. 그래서 서울의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안 넣으신 분들은요,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 가셔가지고 청약을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저희가 영상 올려드렸었죠. 2억 8천으로 16억 원을 버는 기회다. 자, 그런데 이거 보시면서 아마 경쟁률 나오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뭐 몇만 대일까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DH 자의개포 수준의 거물급 대규모 1번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DH 자의개포처럼 2억 6천 넣고 16억 버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미래적으로 분명히 나한테 절대적으로 이익이 되는 좋은 분양, 그것도 일반 분양 물량도 많아요. 그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최고의 기회와 자금 마련 방법까지 총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영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8월 달에 중요한 부동산 공급 관련된 발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2사 공급 대책에 따른 신규 택지 발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민간 분양의 사전 청약 확대 방안이 8월 중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전 청약 물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바로 태릉 CC와 과천 청사 대체 부지의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지역에 공급이 많아진 것은 분명히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가계부채 통계가 발표됐는데 결국 8월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4분기 때 추가 인상할 건가 안 할 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